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파워쿼리 관련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전에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던 내용들 말고, 날짜 시간 데이터를 다루는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최근에 올라온 질문 중에 이 날짜 시간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꽤 괜찮은 사례를 하나 발견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질문 내용을 보면, 뭐 빠트린 조건이 있어서 다시 문의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전에 여러 번 이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뭔가를 고쳐가고 있는데 파일을 올려주신 게 있으니까 내려받아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 화면에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하단에 다른 분들이 이제 답변을 달아준 내용들을 보면 이 안개님이 올려주신 내용이 있어요. 얘를 먼저 보고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놓고 보면 여기에 각 직원의 근무 일자에 입실, 퇴실 시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정확한 근무 시간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래요. 자, 그럼 이 직원이 이 근무 시간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만약 이제 지키지 않았다면 벌점이 몇 점이고 1점씩 준대요. 자, 그리고 퇴실 시간을 지키지 않았는지, 입실 시간을 지키지 않았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요약해서 처리하고 싶어 하는 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자, 이걸 보시면 알아요. 요 안개님이 작성해 주신 배열함수 수식들을 보면, 뭐 렛함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배열 함수들을 이용해서 계산식을 만들고 있죠. 계산식이 일단 이렇게 복잡해졌다는 얘기는 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표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짚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근무 일자가 동일한 날짜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이 오후 1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이기 때문에 이 다음날 1시에 해당하는 시간이 들어가지면 날짜가 바뀌어요. 이거는 잘못 설계된 표죠. 일단 집계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4월 1일자 근무이기 때문에 여기 날짜가 다 4월 1일로 공통적으로 처리가 되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안실 입실 시간, 퇴실 시간이 있는데 입실 시간은 사실 뭐 근무 일자랑 연동되지면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지만 이 퇴실 시간은 여기 보시면 이게 오전 12시 59분인 거고 여기 보면 이전 날짜에 11시 59분에 퇴실한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그 다음 날 오전 1시에 퇴근했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여기에 날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입실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입실 시간, 퇴실 시간에 각각에 해당하는 날짜가 들어가져 있어야 이 데이터를 비교해 가지고 작업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표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처리를 해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자, 이런 식의 이제 복잡한 수식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목표를 삼으셔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것들이 전산에서 내려지는 데이터 포맷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나중에 추가적인 개발 작업들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보완해 달라고 할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엑셀로 작업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쉬워질 수 있어요. 이런 간단한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엑셀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제가 이런 식의 잘못된 표가 구성되어져 있는 경우에 자, 이런 작업을 해결해 봐라. 그럼 사실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파워 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열을 몇 개 제대로 된 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만들 수 있도록 작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파워 쿼리밖에 없어요. 엑셀에서도 작업하려고 그러면 표를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고 이거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입실, 퇴실 시간만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집계도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매크로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고 자, 뭐 이런 배열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권해드리기는 쉽지 않죠. 일단 이런 것들이 쉽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예제 열어서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제가 색상만 약간 바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예제 따라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인 경우에 요 부분에 사원 번호가 잘못 들어가져 있거든요. 요 철수라고 하는 분이 다 110번이고 영수가 111번인데 요게 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고쳐서 따라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요 밑에 보시면 요 근태 관리 현황을 이렇게 돌려받고 싶은 것들이니까 요거를 좀 잘 참고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은 해주셨어요. 근데 이 설명 부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오후 1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제대로 근무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들이고, 정기 휴무인 경우엔 벌점이 미부여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무시하면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의 것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작업을 해볼게요. 자, 범위를 선택을 해서 일단 표로 먼저 저장을 해 놓을게요. 표 등록을 하고 확인. 물론 등록을 안 해도 파워쿼리 이용하시면 표가 등록되지는데, 제가 표를 미리 등록하는 것들은 이런 스타일하고 기존 표 스타일이 이렇게 섞였을 때 보기가 안 좋아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표 등록하고 나서 디자인 탭에 이 표 스타일이죠. 확장해서 이 스타일 없음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주면 기존 표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리본 메뉴 데이터 탭에 테이블 범위를 선택을 해서 파워쿼리 편집기 창을 호출해 보면, 자, 일단 자, 이런 데이터 결과들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조금만 확장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일단 데이터를 읽어드렸을 때 좀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여기 데이터 형식이 제가 원하는 형식은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얘는 날짜만 있으면 되고요. 요 입실 시간, 퇴실 시간은 시간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요건 실수죠. 네, 실수로 각각 인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변환하는 작업들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시 들어가서 선택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 요 위에 원본의 변경된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요 근무 일자라고 하는 게 여기죠. 데이트 타임으로 인식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제가 타임 부분은 지워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입실 시간은 넘버, 퇴실 시간도 넘버죠. 자, 요 넘버를 제가 타임으로 각각 고쳐 놓을게요. 자, 이건 이제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데이터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제대로 데이터 형식이 변경되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파워쿼리를 이용할 때 이제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을 먼저 할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 자, 여기에 요 같은 직원의 요 날짜 데이터, 요 부분이 잘못 들어가져 있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날짜를 4월 1일로 통일하는 동작들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4월 1일이 되지려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요 오른쪽에 입실 퇴실 시간을 비교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지워 놓고서 제가 보여드리면 요 퇴실 시간, 입실 시간이 퇴실 시간보다 큰 경우, 여기 지금 날짜가 없기 때문에 얘가 항상 작을 수밖에 없어요. 큰 경우는 날짜를 하루 전으로 돌려주는 동작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 따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조금 줄여놓고 오른쪽에다가 근무일을 따로 돌려받는 동작들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열 추가를 해야 되고 사용자 지정열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근무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근무일. 자, 그리고 나서 근무일은 if 뭐랑 비교한다고 했냐면 입실 퇴실 시간을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입실 시간이 퇴실 시간보다 큰 경우, 자, 그럼 얘가 다음 날로 오전 1시 뭐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큰 경우면 날짜가 하루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then 해가지고 ESC 키 누르고, 자, 엔터키 누르고 잠깐 들여 써서 여기 근무일자를 하루 전으로 돌릴 거거든요. 엑셀에서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1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안 돼요.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고쳐볼게요. 엔터키 누르고 다시 else 쓰고, ESC 키 눌렀어야 되는데 else ESC 키 눌러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시 이제 근무일자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와주면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이 날짜가 계산되어져 나오는데 여기 에러가 난 부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퇴실 시간이 입실 시간보다 작아서 얘가 큰 경우예요.
자, 그러니까 계산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적용된 단계에 추가된 사용자 지정 항목 오른쪽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 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근무일자를 하루 전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파워쿼리에서는 일단 이런 거 함수 가지고 써요. 당연히 날짜니까 데이트 쪽 함수일 거고 점을 찍어보면 맨 첫 번째 함수가 addDays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일을 add니까 추가한다 또는 감소시킨다라고 할 때 쓰는 건데 얘를 이용해서 가로를 열어보면 첫 번째 인수가 date time이고 두 번째 인수가 number of days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 2, 3, 4 이런 숫자 같은 거 넣으면 일수가 증가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이전 일로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날짜가 제대로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요 날짜가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데 사실 요 전기 유무를 먼저 뺐어야 되는데 지금 빼지 않아서 제가 에러가 났죠. 자, 그럼 제가 변경된 유형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비고란에 전기 유무를 빼줄게요. 요 이전에서 작업을 해야 여기 에러 나오는 부분들이 사라지겠죠. 물론 요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뭐 보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확인 버튼 눌러서 처리를 해보면 빠졌죠. 그리고 나서 가보면 이렇게 근무일이 제대로 구해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입실 시간하고 퇴실 시간에 날짜를 붙여주는 동작을 할 건데 입실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무 일자는 이게 날짜가 바뀌는 부분이니까 얘랑 얘를 합쳐서 보안실 퇴실 시간을 만들면 되고 얘랑 얘를 합쳐서 입실 시간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기본적으로 간단한 열을 만드는 동작이니까 사용자 지정열 만들어서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입실 시간을 먼저 그냥 입실이라고 할게요. 너무 기니까. 자, 여기에 입실 시간은 근무일하고 근무 입실 시간을 더하는 거다. 근무일하고 물론 이건 엑셀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입실 시간. 자, 근데 이게 파워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이 에러가 나요. 자, 그럼 다시 톱니바퀴 아이콘 눌러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동작을 날짜랑 시간을 붙여주는 동작을 파워쿼리에서는 앰퍼센드 연산자 가지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날짜 시간 데이터 다루는 작업에서 꽤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제가 선택을 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제 제대로 입실 시간은 나오죠. 그럼 똑같이 사용자 지정열 선택해서 퇴실 시간 만들어주면 돼요. 퇴실. 자, 얘는 이제 근무 일자 날짜가 바뀌는 거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니까 근무 일자에다가 앰퍼센드 퇴실 시간 연결해주면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물론 뭐 불필요한 열들을 좀 제거해주고 뭐 하면 되는데 사실 이 작업에서 일단 저희가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집계를 해야 되냐면 요 사람의 근무일에 요 출근 시간하고 요거 퇴근 시간, 퇴실 시간까지를 알아야 요게 정확하게 근무 시간을 지켜서 입실 퇴실을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지워야 되니까 그룹핑해서 요거는 똑같으니까 그룹해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는 동작을 할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날짜가 들어가져 있지 않으니까 오른쪽에 제가 입실 퇴실 구해 놓은 거 가지고 작업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그룹화 명령을 쓸 건데 사원명, 사원 번호, 그 다음에 근무일자인데 요건 날짜가 바뀌니까 제가 새로 계산해 놓은 요 근무일 요 세 가지를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홈 탭에 그룹화 들어갈게요. 자, 그럼 세 개의 열이 그룹으로 묶일 거고 제가 이제 집계는 요 아래쪽에서 최소값 입실의 입실 시간이 아니라 입실의 최소값 요게 입실 시간인 거죠. 자, 그리고 집계 추가해서 퇴실 시간도 하나 구할 건데 얘는 가장 큰 값 구하면 되죠. 여기 퇴실. 만약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오전 1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날짜가 들어가져 있지 않으면 요 최대값으로 마지막 날 시간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퇴실 선택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각 직원의 입실 시간, 퇴실 시간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비교하는 동작들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돌려받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벌점을 부여해야 되는데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근무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열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열 추가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벌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줘야 되냐? if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입실 시간부터 해야 되니까 입실 시간은 요 근무일을 기준으로 해서 오후 1시 이후에 들어왔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근무일에다가 앰퍼샌드 샵 타임 함수를 이용을 해서 13시 00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오후 1시의 근무 시간이죠. 근무 시작 시간이에요. 얘를 넘어가지고 만약에 입실 시간이 들어가져 있으면 잘못된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얘가 여기다 앞에다 쓸게요. 입실 시간이 정확한 근무 시간을 넘어서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또는 퇴근 시간도 봐야 되니까 퇴실 시간이죠. 정확하게는 제가 엔터키 눌러서 또는 쓰고 ESC 키 누르고 엔터키 눌러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퇴실 시간은 자,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뭐보다 이제 작거나 같아야 되냐면 근무일의 그 다음 날짜, 그러니까 데이트 add days라고 자, 요걸 입력을 해서 근무일에 하루 뒤죠. 그러니까 1 쉼표 1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앰퍼샌드 샵 타임 100이에요. 자, 얘를 이전에 퇴실을 했냐? 만약 이 두 조건이 이 또는인데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이거 벌점 부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다가 then 쓰고 ESC 키 엔터키 눌러주고 자, 이 들여쓴 결과가 1이다 벌점이. 자,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고 백스페이스바 눌러서 줄을 맞출게요. else 자, ESC 키 눌러주고 엔터키 눌러주고 뭐 벌점이 없는 거니까 여기는 널 이렇게 반환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칸만 맞추면 되니까 한 칸만 이렇게 해서 쓰면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자, 이렇게 벌점이 부여되어져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요분 같은 경우는 4월 1일 날 12시 55분에 입실을 했고 다음 날 오전 1시 2분에 퇴실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벌점이 없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오후 12시 57분에 입실을 했는데 퇴실은 그 다음 날 오전 12시 59분에 퇴실을 했어요. 1분 빠르게 퇴실을 했죠. 그러니까 벌점. 자, 이분도 출근 입실 시간은 지켰는데 그 전날이 아니라 그날에 오후 11시 59분에 나갔으니까 요건 벌점이 있는 거죠. 자, 요것도 보시면 얘는 이제 입실 시간을 잘못 지켰네요. 입실 시간이 넘어서 들어왔고 퇴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벌점이 나와져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비고란 이용해서 뭘 지키지 못했는지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계산식 자체는 기존의 계산식하고 동일하니까 제가 이 톱니바퀴 아이콘 눌러서 이거 복사해 놓고 쓸게요. 컨트롤 C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고 제가 다시 사용자 지정열을 선택을 하는데 비고란이죠. 비고란을 이용해서 컨트롤 V 누르면 수식들이 나오는데 이 또는 조건을 하나씩 끊어가지고 이제 반환해 줘야 되겠죠. 자, 요거 해서 만약 얘가 지켜지지 않으면 ESC 키 엔터. 자, 그러면 뒤에 걸 다 지웠죠. 이게 괜히 지웠네.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입실 시간을 지키지 않은 거죠. 미이행이다. 뭐 이렇게 써주고 자, 엔터. 자, else. 자, ESC 키 엔터. 이건 중첩이니까 if 써야 되는데 조건은 다시 붙여가지고 이전 조건에 아래쪽 조건을 쓸게요. 퇴실 시간이 요 다음 날 1시 이전에 된 경우 then 이렇게 나오는 경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제 퇴실 시간을 지키지 못했던 거고 여기서 자, 여기죠. 퇴실 시간을 미이행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거고, 자, 여기서 else, 자, 그리고 ESC 키 엔터 눌러서 나머지는 좀 지울게요. 이거 어차피 널 반환할 거니까 이 널을 자, 이렇게 줄만 맞춰서 써주면 if가 중첩돼서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잘못되어진 것들만 없애면 되겠죠. 벌점이 없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빼주고, 이것도 계산에 의해서 필요했던 건데 아까 원하는 결과엔 이게 없었죠. 자, 그러면 삭제하고, 자, 그럼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거니까 얘가 반환돼져야 될 쿼리예요. 자, 그럼 이제 이름은 제가 뭐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작업해서 제가 표로 기존 워크시트에 이 오른쪽에다 반환하도록 해볼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이렇게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뭐 색깔은 뭐 다시 없애주면 원래 이 색깔이 나오니까 사원명 나오고 사원번호 나오고, 그죠? 근무일 나오고, 근데 근무일은 날짜니까 날짜로 표시해 달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벌점 있죠? 그리고 뭐가 지켜지지 않았는지가 비고에 나와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아셨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파워 쿼리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는 제가 이전에도 계속 설명드렸죠.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앞으로 여기 추가되어질 때 추가된 데이터에 맞춰서 이 결과가 여기 나오겠죠. 근데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것들은 아니고 새로 고침 동작들을 해주시면 되니까, 새로 고침은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간단하게 새로 고침 한 번만 눌러주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비교적 이제 초보자 분들이 데이터를 다루는 동작들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파워 쿼리 같은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유용하게 작업을 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 들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파워 쿼리 관련해서 날짜 시간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답변들 관련해서 다양한 분들이 카페 내에서 활동들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판단들을 해보세요. 어떤 것들이 더 편한지 좋은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진 기술들을 학습을 해 들어가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배열함수나 매크로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시간 대비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설명드렸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잘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